예, 구의역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죽은 18살짜리 소년의 이야기가요. 자, 환경이 좀 나았으면 덜 위험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을 건데 하고 이야기한 안철수 대표나 그 자리에 가서 또 추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원들이나 또 심상정 의원이 뒤늦게 구의역 관련 특별법을 만드니 어쩌니 한다는데 저는 다 웃긴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비단 구의역의 문제만 해당되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강남역에 일어난 묻지마 살인을 문재인 대표는 다음 생에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고 했는데 그게 남성 여성 간의 대결이고 여성 혐오의 문제였습니까? 그 본질은 50만 명이나 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그중 40만 명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10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다. 그 40만 명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소외받고 완전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 사고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이 왜곡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자, 우리 사회에 위험한 일자리가 많다라는 게 주제입니까? 자, 그래서 이 여유가 없어서 위험한 일자리를 자처하다가 죽었다라는 겁니까?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자리가 위험한 일자리면요. 우리 사회에 위험한 일자리들이 전부 널렸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회사에 위험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쓰고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주어졌는데 서울시와 메트로공사와 그 협력회사, 죽은 소년이 일하던 협력회사 간에 잘못된 부패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본질을 정치인들이 호도시키고 있어요. 자, 이 김군이요. 메트로 본사 앞에서 4월 중순에 이 피켓을 들고 비서단 청년 8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갓 졸업한 공고생을 자르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라는 피켓을 들고 썼었는데요. 김군이 3월 중순부터 쉬는 날마다 참 쉬는 시간도 별로 없는 친구가 쉬는 날마다 고졸 출신 회사 동료들과 메트로 본사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메트로가 향후는 지금 스크린도어 수리나 이런 부분을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로 하듯이 자회사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이 사고 난 은성 PSD하고는 계약 기간들이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심사를 통해 일부 용역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울 메트로 퇴직자를 채용하겠다라는 문건이 공개되어서 김군과 같은 공고 졸업생 23명이 병력 미필을 이유로 채용되지 못할 거라는 방침도 정해지니까 그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2달 동안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트로가 점차적으로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이 하청 용역 계약을 외주를 맡겼지만 이 부분을 내부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다 메트로 퇴직자로 채우려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메트로는요, 이 은성 PSD라는 회사와 36개월간을 계약을 맺었고요. 계약 금액은요, 월 5억 8천, 6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5억 8천 333만원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해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월 6억쯤이라고 보면 1년에 72억쯤 되죠. 그게 이제 3년이 되니까 210억쯤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성 PSD의 임직원 143명 가운데 정비 관련, 그러니까 스크린도어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41%인 59명에 불과했고요. 관련 자격증이 없는 84명은 상당수가 메트로 퇴직 후 은성 PSD로 자리를 옮겨간 임직원들입니다. 자, 배보다 배급이 큰 회사죠. 이 회사의 본질이 스크린도어 수리일 건데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요원은 41% 59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 시간에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직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나머지는 위에서 메트로 퇴직하고 탱자 내려온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입사 7개월밖에 안 되는 친구가 혼자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가 전동차에 받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자,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거 회사 있던 사람들을 실컷 근무하고 나가서 또 그 밑에서 돈 뜯어먹도록 만드는 구조 속에서요, 제주는 한마디로 빈군 같은 사람들이 저임금에서 부리고 돈은 퇴직자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온 메트로 퇴직자들이 다 받아간 겁니다. 자, 용역비 매달 내려오는 5억 8천 가운데 4억은 서울 메트로 출신 임직원 월급으로 쓰였습니다. 자, 인건비의 대부분이 은성 PSD 노조위원장입니다. 내년에 퇴직 예정인 1955년생들에게 들어갔다. 메트로에서 나온 직원들은 여기 와서 몇 년씩 정년이 연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있을 만큼이고 퇴직할 때쯤 되면 또 밑에 내려가서 몇 년 더 묵고 가는 겁니다. 지금 메트로뿐만 아닙니다. 포스코부터요, 온갖 공기업들에 보면요, 정년만큼 있을 만큼 있다가 정년 다 돼가면 조금 일찍 가가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해먹습니다. 이 메트로가요, 거의 그대 공기업에서 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은성 PSD 노조는요, 서울 메트로 출신들은 평균 350에서 4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걸로 추정되고, 후생 복지비까지 감안하면 이들은 비메트로 출신 수리공들보다 두세 배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빈군이 144만 원이고요. 나머지 정규직 정비공들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은성 PSD의 본연의 업무인 스크린도어 정비 관리 업무는 비서울 메트로 출신 정비공들이 담당하고, 임금은 위에 있는 다수의 메트로 출신들이 탱자 놀면서 챙겨가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스크린도어 수리를 빙자해서 회사를 만들어가 엄청난 돈을 갖다가 던져주면서 그 돈을 메트로 출신 퇴직자들이 몇 년 더 받아가라고 하는 비리 회사였다는 겁니다. 박은순 시장은 뭘 하는 겁니까? 여기에 또 책임이 없다고 우기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런 사고가 나니까 보상을 못 해줘요. 진짜 나쁘고 더러운 놈들입니다. 개새끼들이에요. 자, 서울시의회 한 의원은요, 같은 현장에서 일해도 원청 직원이 100만 원을 받으면 자회사는 74층은 50만 원도 못 받는데, 정비 인력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인데 그 회사의 본연의 일이고요. 메트로에서 그냥 분사 외주해가지고 저거 회사 퇴직자들 뜯어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50명 남짓한 정비공들이요, 이 지금 역들을 맡는데 이들에게 돌아가는 월급은 1억이고요. 나머지 4억이 넘는 돈은 다 이 메트로 출신들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정말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은성 PSD가 실제로는 현장에 작업자 한 명만을 투입해 놓고 서울 메트로 쪽에 2인 1조로 작업한 것처럼 작업 확인서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조작도 서울 메트로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은성 PSD 한 직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1시간 내에 장애 처리 원칙을 지키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혼자 가는 게 일상적인데, 은성 쪽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서류에 2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며 사후에 한 사람 이름을 더 써놓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장애 조치를 하러 가고 작업 확인서는 2명이 나왔다고 기록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남역의 안전문에 작년에 사고도 한번 났었죠. 이 수리하던 직원이. 그때 작년 8월 31일 은성 PSD 업무 주시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립니다. 메트로 운영실에서 앞으로 작업 확인서 작성 시 조치치 않은 이 2명 이상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2명씩 이렇게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는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 은성 PSD를 자회사로 이렇게 이제 해서 고용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문제는 이 97개 역사에 7,700개 스크린도어를 지금과 같은 이런 수준의 인력이 관리를 해왔는데 여기 중에서 뭡니까? 고졸 출신으로 아직 군대 안 간 친구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제 이 메트로 출신 사람들로 채우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이런 고졸 출신으로 이런 죽을 일을 저임금 받으면서 하는 이렇게 김군 같은 친구들이 반대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저는 경찰 수사가 이 서울 메트로와 은성 PSD 간에 이런 사실상의 불법 계약을 통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 돈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이 회사의 존재의 목적이 애초에 뭐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5억 8천보다도 더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 달에 7, 80억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5억 8천이라고 하면 72억 정도 갔으니까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요. 결국은 이 지금 수리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은 한 달에 1억씩이면 1년에 12억밖에 안 됩니다. 58명한테요. 나머지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정말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왜 인력을 그것밖에 고용 안 했냐? 스크린도어 정비하는 것이 주 업무인 회사면 전체 인력이 124명이라면 그 중에 100명은 스크린도어 정비 인력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당연히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인력은 줄이고 위에 놈들이 퇴직하고 몇 년 더 해먹을 거라고 돈을 뜯어가는 이 부패 구조가 이번 일의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요.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전 문제다. 안전을 소홀히 한 문제로 대통령까지 책임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이 은성 PSD에서 벌어진 이 문제의 끝은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그럼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구의역에요.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요. 정치인들요. 행동 조심하길 바라고 본질이 뭔지 똑바로 알기를 바라고 이것도 우리 사회 내부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부패 메커니즘의 일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번도 안전조치 위협으로 벌어졌는데 이 안전조치 위협의 이면에는 유착관계와 부패, 돈 뜯어먹기 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조작하면서 안전조치를 위협했고 이 최상층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자기 서울시장으로서 산하 공기업들을 쭉 보면서 그 공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집행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챙겨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시장은 청년수당 50만원을 3,000명한테 6개월간 주겠다 이런 문제에 매몰되면서요. 이 문제를 도외시했습니다. 자, 박 시장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기 바랍니다.